절대전략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락가락해서 오늘 장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이 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한마디는 좀 길어요. 네.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반도체, 뜨거울 때는 배터리, 갇힐 때는 언택트와 바이오, 제약.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세 가지로 나눠주신 것이 확 눈에 좀 들어오네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수는 저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됐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 자리가 3,100, 한 50선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설사 전저점을 깬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설사 하방 테스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박스권의 범위가 그냥 연장되는 거다 정도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서 이전 고점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추세 상단으로 이제 추세 전환이 아니라 이거 역시도 이제 박스권의 어떤 연장선이다. 그래서 쉽게 추세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쉽게 이제 하락으로 가기 어렵고, 그냥 박스권의 어떤 반복이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 이유는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도체를 죽여야 저는 하락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이익의 규모의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내년도에는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를 작용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으로 가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반도체 가격 이 약세에 대한 이 반론을 제시하려면 가격이 좀 인상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고객사의 재고가 확 감소하든지 아니면 반도체 가격을 다시 재협상해야 되든지, 그게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1년에 4번 있거든요. 고정 가격을 협상하는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중간에 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그 추세 상승을 좀 만들기도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동차든, 그 다음에 바이오든, 배터리든, 아니면 뭐 조선주든, 건설주든, 중국 소비주든, 음식료든, 유통주든, 이런 주식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반도체 하나에 안 된다. 이익의 규모나 양이. 그래서 반도체의 허락 없이는 쉽게 저는 하락장으로 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쉽게 추세 상승장으로 가기도 어렵다. 요 관점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중심 라인은 3,150이다. 이렇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거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좀 다운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이런 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들이 그냥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한결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반도체는 기준가 자리에서만 우리가 사면 저는 수익 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총알 정도만 남겨놓으면 된다. 혹시 모를 시장의 어떤 괴롭힘에 나와서 시장을 완전히 박살내는 구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좀 현금 관리만 좀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10% 살 거 한 7%만 사는 거고요. 20% 살 거 한 12%만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 현금은 마지노선을 위해서. 그죠? 왜냐면은 바로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들이 반대로 한번 괴롭힌 다음에 시장 출렁거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총알 정도는 항상 남겨놓자 이거죠. 근데 이건 뭐 반도체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나 그다음에 언택트 바이오 모두 다 저는 포함된다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반영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가를 참 오랫동안 많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75,000원 이 자리에서는 저는 사야 된다는 관점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마지막 총알로서 이제 68,000원대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68,000원대가 오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시장이 한 번 더 괴롭힘을 준다면 여기서 받을 자금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 일정 범위 내라면 이 자리는 저는 사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신 화려한 제가 랠리는 없을 거라고 했죠. 이것만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구간이에요. 지금 75,000원 자리는 뭐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삼성전자가 적자 날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시청자분들. 그때 적자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삼성전자가. 적자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삼성전자 적자난 적이 한 번 있어요. 2008년도 리만 때. 분기로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다시 적자를 기록하기에는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구간의 밸류가 오면 무조건 사면 되겠죠. 적금이건 예직은 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가 68,000원이라는 의미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장 전체가 박살났을 때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지금 정상적인 수준 내에서의 범위라고 한다면 75,000원 때문에 이건 땡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저는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서버 매출 비중이 37%예요. 모바일 매출 비중이 34% 정도 되고요. PC 비중이 한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모바일 비중이 점령했었던 2018년도, 2017년도보다 그 당시에는 서버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10% 남짓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 집이 좋아졌잖아요. 이익을 버는 이 규모. 그러면은 2017년도, 18년도 때 밸류면 삼성전자는 땡큐 베리 머치가 된다. 이제 좀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여러분한테 이런 기준 꾸준히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불안하면 반도체 사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수익률만 우리가 좀 조절하면 되겠죠. 하이닉스도 제가 106,000원이라는 자리와 98,000원 같은 관점입니다. 같은 관점인데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적자 나지 않으면 회복되는 자리가 제가 106,000원 자리, 이전에 107,000원이었는데 제가 1,000원 정도 다운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98,000원은 이제 삼성전자 마치 마지막 총알 정도. 그냥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메이저 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 이 자리 구간이면은 충분히 우리가 들어가 볼 만하다. 하이닉스가 이제 낸드에서 더 이상 이제 적자난 구조는 아니에요.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만 하더라도 막 낸드에서 영업이익률이 막 20%, 15% 막 까먹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낸드에서 손익으로 돌아섰는데, 그리고 서버 매출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답니다. 그쪽 준비를 더 잘했어요. 그래서 106,000원에서는 저는 사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 관점은 동일하게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카 이슈 가지고서 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죠? 과연 이제, 과연 애플카 진출할 거냐. 분위기는 가는 것 같은데 또 잠깐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것 같고, 이게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휘둘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슈를 쫓으면 휘둘리기 때문에 저는 가감하게 이슈를 좀 버리자라는 관점이거든요. 이슈를 쫓게 되면 또 이슈 바뀌면 또 전략 바뀌어야 되고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구조적인 상황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하면 TV 가전이에요. TV 가전입니다. 우리가 TV 가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1등, LG전자가 2등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삼성전자가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LG가 가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전인데, LG가 가전 쪽은 삼성보다 더 잘해요. 매출 규모는 삼성이 더 높은데, 그건 뭐냐면은 프리미엄급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중저가 브랜드가 많이 팔려서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QLED 이런 거 있잖아요. 단가가 전체적으로 낮은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6%, 7%밖에 나오지 않아요. 가전 쪽은 삼성전자, 반도체는 높지만 LG전자는 가전 쪽이 11, 2%대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 LG전자를 괴롭혔었던 이 높은 이 영업이익률을 깎아먹었었던 게 어디 쪽이었었냐면은 스마트폰이었잖아요. 그거 철수하는 것만큼 LG전자한테 큰 호재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플카는 덤이라고 봅니다. 네, 애플카는 그냥 덤이다. 그러면 애플카가 설사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요거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같은 애플카 관련된 주식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LG전자가 훨씬 더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큰 기대 수익률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잠깐의 어떤 기술 반등을 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신규 공략하는 분들이 만약에 전저점을 좀 붕괴하는 신호가 나왔다, 혹시라도 그러면 전 12만 6,500원짜리 이 정도 오면 전 사도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배터리 쪽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폭락했던 LG화학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난주 이제 카카오 얘기해드리고, 그 전에 NC소프트 이런 거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전 섹터에서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좀 주도했었던 주식들 가운데서 LG화학이나 이런 주식도 한번 무너졌고, 그 다음에 언택트도 되게 좀 강했었는데, 언택트도 이번에 한번 추세가 한번 무너지는 신호가 나왔었고, 반도체는 그 전에 한번 매를 맞았고, 그죠?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기존 주도주 가운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힌트라고 보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최근에 좀 조정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이건 추세를 붕지는 신호가 아니라 적정 수준에서의 조정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중장기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이고 SKO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조정 흐름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고점에서 이 박스를 훼손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LG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추세가 붕괴됐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LNF는 이렇게 따르게 가는 주식이 있지만 대장주들의 흐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LG와 이전에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도 이미 한번 추세가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기 어려웠었던 거고 게임주는 최근 들어서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NC 소프트 같은 주식들도 장대 음봉 조정이 나오면서 이게 추세가 한번 붕괴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비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LG 생활건강이나 아무래 퍼시픽 같은 이런 주식들도 그냥 조정이 아니라 완전히 장장기 추세를 뭉개트리는 흐름이거든요. 뭐 아무래 퍼시픽이나 이런 애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조정이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 중장기 흐름 완전 망가뜨리는 조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첫 번째 기술 반등이 필요한 건데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바이오 쪽에서 남아있다 이겁니다. 삼성 바이오도 지금 적정 수준의 조정이고 그다음에 SK 바이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선순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대표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쪽에서 지금 대형주 가운데서 밑에서 이제 꼼꼼 올라온 애들이 유한 양행이라든가 아니면 SK 케미칼. 그동안 이제 그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좀 시세 타격이 좀 부진했던 주식들이 지금 시세가 좀 부진하고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동안에 이런 주식들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더 많이 붙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이런 흐름들이 좀 계속 보이거든요. 한미 사이언스 같은 주식들도 보면은 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상대적인 선방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저는 좀 계속적으로 좀 보입니다. 물론 좀 급하게 올라가는 주식들 가운데서는 메지온이나 뭐 HLB처럼 개별채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얀센 쪽 관련된 좀 기대치 때문에 올라왔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CFT 물량들이 좀 일부 나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녹십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바이오 제약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이 자금들이 기존에 무너졌던 자금들에서 좀 이동이 되고 있는 징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좀 드렸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냐면 하반기에 좀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거, 장악할 수 있는 거는 좀 바이오 제약 쪽에서 이 CMO 쪽하고 그다음에 mRNA 쪽이란 플랫폼 쪽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IT 반도체나 자동차 그다음에 뭐 언택트를 비롯한 이런 주식들은 좀 따라가지 말고 좀 기준가나 좀 투매 기준가를 활용을 해서 좀 매매하거나 애매하면 그냥 좀 현금을 드는 게 저는 좀 유리하다. 왜냐면 이제 박스권 레벨이 사실 한 단계 레벨 다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하시면서 보시면 지금 시장에 나오는 좀 이런 혼조 구간이나 좀 등락 반복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좀 도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